새벽 3시, 그는 서울 홍대 거리 한복판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목격했습니다. 편의점에서 갓 구운 빵을 사는 대학생들, 24시간 헬스장에서 땀을 흘리는 직장인들, 스터디 카페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20년을 살았지만 이런 도시는 처음이었습니다. 밤이 낮처럼 밝고 새벽이 저녁처럼 활기찬 곳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잠들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가 한국행을 결정한 것은 2023년 가을이었습니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하던 그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서울대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한국이 첫 번째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파리나 런던, 아니면 미국 동부의 보스턴 같은 도시를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경쟁률이 높아 떨어졌고 남은 자리 중 하나가 서울이었습니다. 친구들은 한국? 거기 뭐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 역시 잘 몰랐습니다. K-팝과 삼성, 그 정도였습니다. 캐나다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제한적이었습니다. BTS나 블랙핑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있었지만 도시, 인프라나 생활 편의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시아는 불편할 거야, 영어 안 통하면 힘들 텐데라는 우려 섞인 조언만 들었습니다. 그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년만 버티고 학점을 따서 돌아오면 되겠다는 마음으로 2024년 2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새벽 1시였는데도 공항이 완전히 살아있었습니다. 편의점, 카페, 식당이 모두 문을 열고 있었고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토론토 피어슨 공항이었다면 자판기 몇 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닫혀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출출해서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GS25였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놀랐습니다. 삼각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심지어 즉석 라면까지 종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삼각김밥이 1,500원, 하나로 약 1.5달러였습니다. 토론토에서 새벽에 이 정도 퀄리티의 음식을 먹으려면 최소 10달러는 써야 했습니다. 그는 참치마요 삼각김밥과 바나나 우유를 샀습니다. 계산대에서 직원이 물었습니다. 데우시겠어요?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 1시에 편의점에서 음식을 데워준다니 말입니다. 토론토의 24시간 편의점은 대부분 방탄유리로 가려진 카운터 너머로 물건만 건네줍니다. 직원과 대화는 최소화하고 서비스 같은 것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직원은 친절하게 삼각김밥을 전자레인지에 넣어주었습니다. 20초 후 따뜻한 김밥을 받았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새벽 1시, 공항 편의점 음식이 이렇게 맛있다니 놀라웠습니다.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기숙사는 신촌 근처였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았습니다. 새벽 2시가 가까워지는데도 거리는 밝았습니다. 편의점마다 불이 켜져 있고 24시간 찜질방, 24시간 PC방, 24시간 카페, 간판마다 24시간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운전사에게 물었습니다. 여기는 밤에도 다 여는 건가요? 운전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서울은 안 자는 도시예요. 새벽에도 뭐든 할 수 있어요. 기숙사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시차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토론토는 지금 낮 12시쯤일 것입니다. 그는 뒤척이다가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룸메이트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토론토였다면 절대 못할 일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혼자 밖에 나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다운타운 지역은 노숙자나 취객이 많아서 피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새벽거리는 달랐습니다. 일단 밝았습니다.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고 편의점 불빛이 거리를 비추었습니다.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퇴근하는 직장인, 운동하고 돌아가는 사람, 야식을 먹으러 가는 대학생들이 보였습니다. 그는 무서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기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것일까? 새벽 3시가 이렇게 안전하고 활기찬 것이?
200m쯤 걷자 CU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손님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말입니다. 그는 라면 코너로 갔습니다. 신라면, 불닭볶음면, 안성탕면. 종류가 20가지는 넘었습니다. 토론토 편의점은 컵라면 23종류가 전부였는데 말입니다. 그는 신라면을 골랐습니다. 계산하는데 직원이 또 물었습니다. 끓여드릴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은 라면을 받아서 안쪽으로 갔다가 3분 후 뜨끈한 라면을 가져왔습니다. 젓가락, 김치, 단무지까지 함께 제공했습니다. 무료로 말입니다. 그는 편의점 구석 테이블에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길 건너편에 24시간 헬스장이 보였습니다. 애니타임 피트니스 간판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사람들이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러닝머신을 뛰는 사람, 덤벨을 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토론토에서 새벽 3시에 운동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4시간 헬스장 자체가 거의 없고 있어도 새벽에는 위험해서 가지 않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나왔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새벽에 서울은 도대체 어디까지 열려 있을까? 그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100m마다 편의점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브랜드는 달라도 모두 24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편의점마다 손님이 있었습니다. 새벽인데도 말입니다. 신촌거리로 나가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24시간 카페 백다방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노트북을 펼친 사람들이 10명도 넘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그냥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새벽 3시 30분에 말입니다. 옆 건물은 24시간 스터디 카페였습니다. 스터디맥스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그는 들어가 보았습니다. 프론트에 직원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하시겠어요? 그는 구경만 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직원이 흔쾌히 안내해 주었습니다. 스터디 카페 안은 조용하고 깨끗했습니다. 개인 좌석마다 칸막이가 있고 스탠드와 콘센트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30석 정도 되는데 절반이 차 있었습니다. 새벽 3시 반에 말입니다. 사람들은 책을 보거나 노트북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졸거나 떠들지 않았습니다. 진지하게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어요. 1시간에 2,000원이고 12시간 정액권은 1만 원이에요. 음료와 간식은 무제한 무료입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토론토에서 새벽에 공부할 곳을 찾는다면 어떨까요? 도서관은 밤 10시면 닫고 카페는 새벽에는 거의 없고 집에서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새벽에도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렴하고 깨끗하고 안전했습니다. 스터디 카페를 나와 더 걸었습니다. 24시간 찜질방이 보였습니다. 드래곤힐 스파라는 큰 간판이었습니다. 새벽 4시인데도 입구에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옆에는 24시간 맥도날드가 있었습니다. 그 옆은 24시간 이마트였습니다. 대형마트가 새벽에 열려 있다니 말입니다. 그는 이마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님이 20명은 되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야채를 고르는 사람, 우유를 사는 사람, 야식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트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과일, 채소, 고기, 생선, 빵, 유제품.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신선했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토론토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사과 한 봉지가 5,000원, 약 5달러였습니다. 토론토에서 같은 양이면 10달러는 했습니다. 우유 1리터가 2,500원이었습니다. 토론토는 45달러였습니다. 그는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한국의 물가가 캐나다보다 3,040% 저렴했습니다. 그런데 퀄리티는 비슷하거나 더 좋았습니다. 계산대에서 줄을 서는데 앞에 있던 할머니가 직원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하기 힘들지? 직원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손님이 계속 있어서 심심하지 않아요.
그는 그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새벽 근무가 외롭지 않을 만큼 손님이 많다는 것. 이것이 정상일까? 캐나다에서 새벽 4시에 마트에 가면 직원도 거의 없고 손님도 혼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을씨년스럽고 불안했습니다. 마트를 나와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이번에는 세븐일레븐이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려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새벽 4시 반인데 말입니다. 그는 아이스크림 냉장고 앞에서 고민했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았습니다. 조스바, 수박바, 메로나, 빵빠레. 30종류는 넘었습니다. 토론토 편의점 아이스크림은 5종류 정도였는데 말입니다.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계산하는데 옆에서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자가 도시락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전자레인지에 도시락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어요? 학생이 답했습니다. 네, 과제 때문에 밤샜어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힘내세요. 곧 방학이잖아요. 그는 그 대화를 들으며 또 놀랐습니다. 새벽 편의점 직원이 손님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한다니 말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2시간 동안 서울의 새벽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는 정말로 24시간 돌아갑니다. 편의점, 마트, 카페, 헬스장, 스터디 카페, 찜질방. 모든 것이 언제든 열려 있고 사람들은 자신이 원할 때 원하는 것을 했습니다. 잠자는 시간조차 선택할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토론토에서 2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자유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니 정확히는 같은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그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습니다. 다른 교환학생들을 만났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친구, 독일에서 온 친구, 미국에서 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이 처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그들은 학교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김치찌개 집이었습니다. 메뉴판을 보는데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여기 몇 시까지 하나요? 사장님이 답했습니다. 24시간이요. 독일 친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식당이 24시간이요? 그는 어젯밤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24시간 편의점, 24시간 마트, 24시간 카페, 24시간 스터디 카페, 그리고 이제 24시간 식당까지 말입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새벽 3시에 밖에 나가봤는데 이 동네 정말 놀라워요? 모든 것이 다 열려 있어요? 친구들이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새벽 3시에 밖에 나갔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안전했어요? 사람도 많고 거리도 밝고요? 프랑스 친구가 말했습니다. 파리도 밤 문화가 있긴 한데 주로 술집이나 클럽이잖아요. 편의점이나 마트가 24시간인 건 아니에요. 미국 친구가 덧붙였습니다. 뉴욕은 더 시티 댓 네버 슬리프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밤에 안전하지 않은 구역이 많아요. 맨해튼 일부만 괜찮고요. 그도 동의했습니다. 토론토도 마찬가지예요. 24시간 편의점은 있어도 방탄 유리로 막혀 있고 새벽에는 위험해서 안 가요. 점심을 먹고 나서 그는 혼자 신촌 거리를 더 탐험했습니다. 낮의 신촌은 밤과 또 달랐습니다. 대학생들로 붐볐습니다. 카페마다 사람이 가득했고 거리 공연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는 CGV라는 영화관 앞을 지나갔습니다. 간판에 24시간 상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화관도 24시간이라니 말입니다. 그는 상영 시간표를 보았습니다. 새벽 2시, 새벽 4시 상영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매율을 보니 빈자리가 절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새벽 영화를 보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 말입니다. 그는 계속 걸었습니다. 24시간 코인 세탁소, 24시간 안경원, 24시간 약국. 모든 업종이 24시간으로 운영되는 것 같았습니다. 토론토에서 24시간 약국을 찾으려면 응급실에 가는 것이 빨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길 한 블록만 걸으면
24시간 약국이 나왔습니다. 저녁에 기숙사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캐나다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야, 한국 정말 놀라워. 여기는 정말로 24시간 돌아가는 나라야. 친구들이 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는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새벽 3시에 찍은 편의점 사진, 24시간 마트 사진, 스터디 카페 사진을 말입니다. 친구들이 놀랐습니다. 와, 진짜네. 새벽인데 저렇게 밝아? 사람들이 저렇게 많아? 그는 설명했습니다. 응, 그리고 다 안전해요. 여자 혼자 새벽에 돌아다녀도 괜찮을 정도예요. 한 친구가 답했습니다. 토론토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네. 그도 동의했습니다. 토론토에서 여자가 새벽에 혼자 걷는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다운타운이나 외곽 지역은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CCTV가 곳곳에 있고 사람들이 계속 다니고 가게들이 불을 밝히고 있어서 안전했습니다. 한국 생활 일주일 차였습니다. 그는 서울의 24시간 문화에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밤 11시쯤 기숙사로 돌아오면 친구들은 자려고 준비하는데 그는 오히려 나가고 싶었습니다. 밤에 서울이 더 신기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11시 30분, 그는 룸메이트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헬스장 가도 될까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24시간이잖아요. 그들은 기숙사 근처 애니타임 피트니스로 갔습니다. 밤 11시 40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사람이 15명쯤 되었습니다. 러닝머신, 웨이트머신, 프리웨이트 구역 모두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야근을 많이 해요. 그래서 밤에 운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론토에서 밤 11시에 운동한다는 것은 집에서 푸시업을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러닝머신에 올라가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30대로 보이는 남자가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장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만 풀었을 뿐입니다. 아마 회사에서 바로 온 것 같았습니다. 그는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저분은 회사 끝나고 바로 온 건가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보통이에요. 밤 10시, 11시에 야근 끝나고 헬스장 오는 사람 많아요. 1시간 운동하고 나왔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치킨 먹을래요? 배달시키죠. 그는 놀랐습니다. 새벽 1시에 배달이 되나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여기 24시간 배달 앱 있어요. 그는 핸드폰을 꺼내 배달의 민족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수백 개의 가게가 나타났습니다. 치킨, 피자, 중국집, 분식, 족발, 야식. 모든 카테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영업 중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1시인데 이렇게 많이 열려 있어요? 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토론토에서 새벽 1시에 배달을 주문한다면 맥도날드나 피자헛 정도만 가능했습니다. 그것도 배달비가 비싸고 시간도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민준이 치킨집을 골랐습니다. 여기 맛있어요. 30분이면 와요. 주문을 완료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진짜 30분 만에 오나요? 민준이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그럼요. 늦으면 사과 전화 와요. 기숙사로 돌아와 씻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확히 28분 후였습니다. 배달원이 치킨을 들고 와 있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고 갔습니다. 새벽 1시 반인데 말입니다. 그는 치킨 박스를 열었습니다. 뜨끈뜨끈하고 바삭바삭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토론토에서 먹던 어떤 치킨보다 맛있었습니다. 게다가 가격은 18,000원, 약 18달러였습니다. 토론토에서 프라이드 치킨 한 마리면 2,530달러는 했습니다. 민준과 치킨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24시간 문화가 발달한 거예요?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원래 한국 사람들이 야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서비스가 필요하죠.
그래서 편의점, 식당, 배달이 다 24시간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토론토는 대부분 사람들이 오후 56시면 퇴근해서 집에 가니까 밤늦게까지 영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수업 후에 도서관에 갔습니다. 중앙도서관은 밤 10시까지였습니다. 하지만 10시가 되자 사서가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도서관은 10시에 폐관합니다만 24시간 열람실은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24시간 열람실이라니 말입니다. 그는 호기심에 그곳으로 갔습니다. 3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100석쯤 되는 좌석이 거의 다 차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책을 보고 노트북을 치고 조용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옆에 있던 여학생은 벌써 4시간째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커피캔이 3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책을 펼쳤습니다. 도시공학 교재였습니다. 2시간쯤 공부하다가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12시 반이었습니다. 토론토였다면 도서관은 진작 닫혔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아직도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가려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새벽 1시쯤 그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복도에서 자판기를 발견했습니다. 커피, 음료, 과자, 심지어 컵라면까지 팔고 있었습니다. 그는 캔커피를 하나 뽑았습니다. 1,000원, 약 $1였습니다. 토론토 자판기 커피는 2.53달러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도서관 밖 거리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불이 밝았습니다. 편의점, 카페, PC방 모두 영업 중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열람실을 나왔습니다. 아직도 80명 정도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기숙사로 걸어갔습니다. 10분 거리였습니다. 길은 안전했습니다. CCTV가 곳곳에 있었고 가로등이 밝았으며 편의점 불빛이 거리를 비추었습니다. 중간에 GS25에 들러 우유를 샀습니다.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벽 2시 10분의 말입니다. 그는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이 웃었습니다. 공부하고 가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서관에서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힘내세요. 시험 기간이죠? 그는 웃었습니다. 아직은 아닌데 미리 공부하고 있어요. 직원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멋있네요. 그는 편의점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새벽 2시에 편의점 직원과 이렇게 따뜻한 대화를 나눈다니 말입니다. 토론토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친구들이 홍대 클럽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는 클럽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따라갔습니다. 밤 11시에 도착했는데 거리가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30대까지 모두 즐거워 보였습니다. 클럽 입구마다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음악이 크게 울렸고 사람들이 춤을 췄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지 않아서 음료수만 시켰습니다. 새벽 1시쯤 그는 클럽이 답답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붐볐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길거리 음식 가게마다 줄이 서 있었습니다. 떡볶이, 핫도그, 회오리 감자, 타코야키. 그는 떡볶이 가게 앞에 섰습니다. 줄이 10명쯤 되었습니다. 앞에 있던 여자들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차 어디 갈까? 노래방 가자. 몇 시까지 해? 24시간이지 뭐. 그는 또 놀랐습니다. 노래방도 24시간이라니 말입니다. 드디어 그의 차례가 와서 떡볶이를 샀습니다. 3,000원, 약 $3였습니다. 양이 엄청났습니다. 토론토에서 이 양이면 $10는 받았을 것입니다. 떡볶이를 먹으며 거리를 걸었습니다. 새벽 1시 반이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이제 막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노래방에서 노래소리가 새어나왔고 PC방에서는 사람들이 게임을 했고 카페에서는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24시간 카페 할리스에 들어갔습니다.
손님이 20명은 되었습니다. 커플, 친구들, 혼자 온 사람. 다양했습니다. 그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4,500원, 약 4.5달러였습니다. 토론토 스타벅스보다 저렴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정말로 자유롭습니다. 언제 일하고, 언제 놀고, 언제 자고, 언제 먹을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그것을 지원합니다. 24시간 편의점, 24시간 배달, 24시간 카페, 24시간 교통. 새벽 2시 30분, 그는 카페를 나와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토론토 지하철은 새벽 1시 30분이면 끊겼습니다. 그 이후에는 택시나 우버밖에 없었습니다. 비쌌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지하철이 새벽 1시까지 운행하고 그 이후에는 심야버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심야버스 정류장을 찾았습니다. M버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5분 후 버스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10명쯤 탔습니다.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퇴근하는 사람, 놀다 집에 가는 사람, 야간 근무 나가는 사람. 모두 피곤해 보였지만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다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잠들지 않았습니다. 편의점마다 불이 켜져 있었고 24시간 식당에서는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3시 20분이었습니다. 그는 샤워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한국의 24시간 문화는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밤에 일하는 사람도, 새벽에 공부하는 사람도, 언제든 운동하고 싶은 사람도 모두 수용하는 도시였습니다. 토론토는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9시 출근, 5시 퇴근의 틀 안에 살았습니다. 저녁 6시면 상점들이 닫기 시작하고 밤 10시면 거리가 한산해졌습니다. 새벽에는 위험해서 밖에 나가기 꺼려졌습니다. 선택의 폭이 좁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24시간 내내 선택지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 그는 수업에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주제는 도시 인프라와 삶의 질이었습니다. 그는 당연히 서울의 24시간 문화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자료를 조사하며 놀라운 통계를 발견했습니다. 서울의 편의점 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1평방킬로미터당 평균 15개였습니다. 도쿄가 12개, 뉴욕이 8개, 토론토는 3개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거의 대부분이 24시간 운영이었습니다. 24시간 배달 서비스 이용률도 조사했습니다. 한국인의 78%가 밤 10시 이후에 배달 음식을 주문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캐나다는 32%였습니다. 한국인의 42%가 새벽 0시 5시에 배달을 시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캐나다는 8%였습니다.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안전도도 조사했습니다. 서울의 야간 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15건이었습니다. 토론토는 47건, 뉴욕은 89건이었습니다. 서울이 압도적으로 안전했습니다. CCTV 밀도, 경찰 순찰, 밝은 조명, 24시간 영업하는 가게들의 존재. 모든 것이 안전에 기여했습니다. 발표 당일, 그는 교수님과 학생들 앞에서 이 자료들을 공유했습니다. 서울의 24시간 인프라는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 도시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라는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교수님이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24시간 운영은 노동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나요? 그는 준비한 답변을 했습니다. 한국은 교대 근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근무 수당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선할 부분은 있지만 시스템 자체는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발표 후 여러 학생들이 다가와 질문했습니다. 정말 새벽 3시에 밖에 나가도 안전한가요? 24시간 헬스장에 정말 사람이 많나요? 배달이 30분 만에 오나요? 그는 모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직접 경험해 보세요. 믿을 수 없을 거예요. 한국 생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는 이제 서울의 24시간 리듬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수업이 늦게 끝나도, 약속이 밤에 잡혀도, 새벽에 갑자기 뭔가 필요해도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열려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과제 때문에 새벽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새벽 3시쯤 프린터 잉크가 떨어졌습니다. 토론토였다면 어떨까요? 포기하고 내일 아침에 사러 가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재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3시 10분이었습니다. 편의점까지 2분 거리였습니다. CU에 들어가니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는 문구 코너로 갔습니다. 프린터 잉크가 3종류나 있었습니다. 자신의 프린터 모델에 맞는 것을 골라서 계산했습니다. 8,000원, 약 8달러였습니다. 토론토 편의점에 프린터 잉크가 있을 리 없었고, 있어도 15달러는 했을 것입니다. 계산하면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항상 새벽에 손님이 많으신가요? 직원이 웃었습니다. 네, 요즘은 특히 많아요. 시험 기간이라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의점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학생들의 리듬을 이해합니다. 새벽에 공부하다가 필요한 것이 생기면 언제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토론토에서 20년 산 사람만이 알 것입니다. 기숙사로 돌아와 과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출력하고 제본하고 완성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룸메이트 민주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배달 앱을 열었습니다. 새벽 4시 반인데도 영업 중인 가게가 수십 개였습니다. 김밥 천국, 분식집, 중국집, 심지어 족발집도 있었습니다. 그는 김밥 천국에서 라면과 김밥을 주문했습니다. 15분 후에 도착했습니다. 따뜻한 라면을 먹으며 그는 캐나다 친구들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새벽 4시 45분에 배달 음식 먹는 중 친구들의 반응이 즉시 왔습니다. 정말이야? 새벽에 배달이 돼. 안전해? 그는 답했습니다. 완전 정상이에요. 여기서는 이게 일상이에요.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토론토에서 새벽 4시에 배달? 불가능해. 맥도날드도 안 해. 그는 웃었습니다. 저도 한 달 전에는 믿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 와보니 이게 현실이에요. 주말에 그는 강남에 갔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이라고 들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 내렸습니다. 오후 8시쯤이었는데 거리가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쇼핑하는 사람, 식사하는 사람, 데이트하는 커플. 모두 활기차 보였습니다. 그는 COEX몰이라는 거대한 쇼핑몰에 갔습니다. 안내판을 보니 영업시간이 1200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래 작은 글씨로 일부 매장 24시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몰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서점이 있었습니다. 교보문고라는 곳이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엄청나게 컸습니다. 세계층에 수만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책을 보고, 사고, 카페에서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어 서적 코너로 갔습니다. 도시공학 관련 책을 몇 권 찾았습니다. 가격을 보니 토론토보다 10에서 20% 저렴했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몰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밖으로 나와서 주변을 더 탐험했습니다. 강남역 근처는 밤 10시에도 나처럼 밝고 붐볐습니다. 24시간 카페, 24시간 편의점, 24시간 PC방, 24시간 찜질방.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24시간 북카페 별마당 도서관에 갔습니다. COEX몰 안에 있었습니다. 들어가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거대한 책장들이 양쪽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수만 권의 책이 벽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테이블과 의자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앉아서 책을 읽고 노트북을 치고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30분인데 100명은 넘었습니다. 그는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책 한 권을 집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옆에 20대 여성이 앉았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펴고 헤드폰을 끼고 무언가를 작업했습니다. 자막 편집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궁금해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자주 오시나요? 그녀가 헤드폰을 벗으며 웃었습니다. 네, 거의 매일 와요. 집에서는 집중이 안 돼서요. 그들은 잠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였습니다. 밤에 작업하는 게 더 집중 잘 돼요. 그래서 보통 저녁 8시쯤 여기 와서 새벽 23시까지 있어요. 그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새벽까지요? 안전하게 집에 가시나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택시 타거나 심야버스 타면 돼요. 강남은 새벽에도 안전해요. 그는 토론토와 비교했습니다. 토론토에서 여성이 혼자 새벽 23시에 카페에 있다가 집에 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CCTV, 경찰 순찰, 밝은 거리, 24시간 운영되는 가게들. 모든 것이 안전을 만들었습니다. 자정이 넘자 사람이 조금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쉰명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새벽 1시까지 책을 읽다가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편의점에 사람들이 줄 서 있고, 길거리 음식 노점에 손님이 있고, 택시들이 손님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24시간 김밥집에 들어갔습니다. 김가네라는 체인점이었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김밥 종류가 20가지는 되었습니다. 참치, 치즈, 불고기, 김치, 야채. 다양했습니다. 가격은 2,500원부터 4,500원까지였습니다. 약 2.54, 5달러였습니다. 토론토에서 비슷한 김밥, 즉 스시롤은 812달러였습니다. 그는 참치김밥과 치즈김밥을 주문했습니다. 5분 만에 나왔습니다. 신선했습니다. 새벽 1시에 만든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신선했습니다. 김밥을 먹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손님이 그 외에도 5명 더 있었습니다. 야근 끝나고 온 것 같은 직장인, 놀다가 출출해진 것 같은 대학생들이었습니다. 모두 자연스럽게 새벽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카운터에서 일하는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항상 새벽에도 손님이 많으신가요? 아주머니가 웃었습니다. 네, 강남은 특히 많아요. 새벽 34시까지 계속 오세요. 김밥집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막차가 끊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심야버스 정류장을 찾았습니다. 10분 후 M버스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20명쯤 탔습니다. 모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다는 안도감이 얼굴에 보였습니다. 한 달 후 중간고사 기간이 왔습니다. 그는 거의 매일 밤을 샜습니다. 하지만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에 배가 고프면 배달을 시켰고, 새벽 2시에 커피가 필요하면 편의점에 갔고, 새벽 3시에 집중이 안 되면 24시간 스터디 카페로 갔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그는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다가 휴식 시간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에너지 드링크를 사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거리를 보니 청소차가 지나가고 배달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조깅하는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새벽 4시의 말입니다. 이 도시는 정말로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토론토에 있는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토론토는 지금 오후 2시쯤일 것입니다. 어머니가 받았습니다. 아들 잘 지내니? 그는 웃었습니다. 네, 엄마. 지금 새벽 4시예요. 어머니가 놀랐습니다. 새벽 4시. 왜 안 자니? 그는 설명했습니다. 시험 공부하고 있어요. 여기는 새벽에도 다 열려 있어서 공부하기 좋아요.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새벽에 밖에 있어도 안전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완전 안전해요. 사람도 많고 CCTV도 많고 경찰도 순찰 돌아요. 토론토보다 훨씬 안전해요. 아버지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이 안전하다는 건 들었어. 조심히 다녀라.
그는 약속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통화를 끊고 그는 다시 스터디 카페로 돌아갔습니다.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아직도 30명쯤 앉아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이 시간 더 공부하고 새벽 6시 30분에 나왔습니다. 하늘이 완전히 밝았습니다.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기숙사로 걸어가며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아침 식사로 삼각김밥과 우유를 샀습니다. 기숙사에 돌아와 샤워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전 7시였습니다. 2시간만 자고 9시 수업에 가야 했습니다. 피곤했지만 뿌듯했습니다. 밤새 공부한 보람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도시가 자신을 지원해준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24시간 내내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는 서울. 이 도시는 그의 리듬을 존중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그는 친구들과 여행을 갔습니다. 부산이었습니다. KTX를 타고 3시간이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하니 오후 6시였습니다. 그들은 호텔에 짐을 풀고 해운대 해변으로 갔습니다. 밤 8시쯤 도착했는데 해변이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고 카페와 식당들이 영업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해변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왔습니다. 산책하는 커플, 조깅하는 사람, 사진 찍는 관광객. 모두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부산도 서울처럼 24시간 문화가 있나요? 한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대도시는 거의 비슷해요. 편의점, 카페, 찜질방 다 24시간이에요. 그들은 자정쯤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아서 다시 나왔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해운대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24시간 횟집, 24시간 술집, 24시간 편의점. 모든 것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24시간 분식집에 들어가 떡볶이와 튀김을 먹었습니다. 새벽 1시 반에 먹는 떡볶이. 토론토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해돋이를 보러 갔습니다. 새벽 5시 30분이었습니다. 해변에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사진 찍는 사람, 그냥 앉아서 바다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들은 사람들에게 시간의 자유를 줍니다. 새벽에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밤늦게 자고 싶으면 자고, 언제든 필요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그는 학기 말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주제는 24시간 도시 인프라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그는 서울, 토론토, 뉴욕, 도쿄, 런던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편의점 밀도, 24시간 서비스 비율, 야간 대중교통, 안전도. 모든 지표에서 서울이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야간 활동 만족도였습니다. 서울 시민의 89%가 밤 시간대에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토론토는 43%, 뉴욕은 67%, 도쿄는 81%였습니다. 서울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학기 말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보낸 4개월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1년만 버티자는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떠나기 싫었습니다. 서울의 24시간 문화에 완전히 중독되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유, 새벽에도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안심, 밤낮 없이 돌아가는 도시의 에너지. 모든 것이 그리울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친구들과 마지막 추억을 만들기 위해 홍대에 갔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그들은 24시간 노래방에 갔습니다. 노래방 365라는 곳이었습니다. 들어가니 방이 20개는 되었습니다. 프론트 직원이 물었습니다. 몇 시간 이용하시겠어요? 그들은 서로 보며 웃었습니다. 새벽까지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편하게 이용하세요. 그들은 방에 들어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K-팝, 팝송, 발라드. 5시간 동안 쉬지 않고 불렀습니다. 중간중간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치킨, 피자, 떡볶이. 모두 30분 안에 노래방까지 배달되었습니다. 새벽 2시에도, 새벽 3시에도 말입니다. 그는 캐나다 친구들에게 영상을 찍어 보냈습니다. 새벽 3시에 노래방에서 치킨 먹는 중. 친구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놀라운 나라네. 천국이네. 새벽 4시쯤 노래방을 나왔습니다. 목이 쉬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홍대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클럽에서 나오는 사람, 편의점으로 향하는 사람,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들은 24시간 감자탕 집에 들어갔습니다. 뼈다귀 해장국이라는 간판이었습니다. 안에 손님이 10명쯤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자탕을 주문했습니다. 20분 후 뜨끈한 냄비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얼큰하고 시원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먹는 감자탕. 이것이 정상이라니 놀라웠습니다. 토론토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40대 남자들이 소주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야, 우리 2차 어디가? 찜질방 가서 자자. 좋아. 그는 그 대화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새벽 5시에 2차를 가고 찜질방에서 잔다는 것. 이것이 한국의 밤 문화였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언제든 다음 장소가 있고 언제든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자탕을 다 먹고 나왔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이었습니다. 친구 하나가 말했습니다. 찜질방 갈까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분 거리에 드래곤힐 스파가 있었습니다. 24시간 찜질방이었습니다. 들어가니 입장료가 15,000원, 약 15달러였습니다. 토론토에서 비슷한 시설은 40~50달러는 했습니다. 그들은 입장했습니다. 사우나, 찜질방, 수면실, 게임방, 식당.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우나를 하고 찜질방에서 땀을 빼고 수면실에서 2시간 잤습니다. 오전 8시에 일어나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계란찜, 식혜, 라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찜질방을 나왔습니다. 밖은 완전히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룻밤을 완전히 즐기고 나왔습니다. 노래방, 감자탕, 찜질방. 모든 것이 24시간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학기가 끝나고 그는 귀국 준비를 했습니다. 짐을 싸면서 지난 6개월을 돌아보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히 언어나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의 자유였습니다. 사회가 개인의 리듬을 존중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밤형 인간이든 아침형 인간이든 모두 자신의 방식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그는 혼자 신촌 거리를 걸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6개월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와 느낌이 달랐습니다. 그때는 신기하고 낯설었는데 이제는 익숙하고 편안했습니다. 이 거리의 모든 편의점을 알았고 어느 카페가 조용한지 알았고 어느 식당이 맛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GS25였습니다. 첫날 밤 들렀던 바로 그 편의점이었습니다. 같은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아, 유학생분이시죠? 자주 보던데요. 그는 웃었습니다. 네, 내일 캐나다로 돌아가요. 직원이 아쉬워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조심히 가세요. 한국 생활 어떠셨어요? 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좋았어요로는 부족했습니다. 최고였어요도 부족했습니다. 그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여기는 자유로운 도시예요. 언제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언제든 안전하고, 언제든 선택할 수 있어요. 토론토에서 20년 살았지만 이런 자유는 처음이에요. 직원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놀러 오세요. 그는 삼각김밥과 바나나 우유를 샀습니다. 첫날 밤 먹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편의점을 나와 벤치에 앉아 먹었습니다. 새벽 2시 30분이었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밝고 사람들은 여전히 걷고
도시는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입니다. 이 도시는 절대 잠들지 않습니다. 새벽 2시에도 모든 것이 열려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편의점, 카페, 헬스장, 스터디 카페, 식당, 마트. 언제든 필요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합니다. 여성 혼자 새벽에 걸어도 괜찮을 만큼 말입니다. 토론토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여기서는 일상입니다. 24시간 인프라는 단순한 편의성이 아니라 삶의 자유입니다. 언제 일하고, 언제 쉬고, 언제 놀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특히 서울은 그 자유를 완벽하게 구현한 도시입니다. 6개월간 고마웠습니다, 서울. 반드시 다시 오겠습니다. 게시물을 올리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친구들,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 가족들 모두 응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 친구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내가 한국 간다고 했을 때 걱정했는데 이제 보니 내가 제대로 된 곳에 갔구나. 부럽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 한강, 편의점 간판, 24시간 카페. 모든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떠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다시 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도시가, 이 자유가 너무 그리울 테니까요.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하고 출국 심사를 받았습니다. 면세점을 둘러보며 마지막 쇼핑을 했습니다. 한국 과자, 화장품, 기념품, 가족과 친구들 선물을 샀습니다. 그리고 탑승 게이트로 갔습니다. 비행기 출발까지 1시간 남았습니다. 그는 게이트 근처 카페에 앉아 마지막 아메리카노를 마셨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지난 6개월간 찍은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새벽 편의점, 24시간 스터디 카페, 심야 배달 음식, 노래방, 찜질방. 모든 사진이 추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추억이 서울의 24시간 문화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 그에게 준 자유, 그 자유 속에서 만든 추억들이었습니다. 탑승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안녕, 서울. 고마웠어요. 꼭 다시 올게요. 13시간 비행 끝에 토론토에 도착했습니다. 피어슨 공항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밤 10시쯤이었습니다. 공항은 한산했습니다.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편의점 하나만 열려 있었는데 방탄 유리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돌아왔구나. 현실로 말입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그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토론토의 밤거리는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이 드문드문 있고 가게들은 모두 닫혀 있고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서울과 너무 달랐습니다. 그는 이미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환한 편의점, 밤늦게까지 열린 카페, 새벽에도 안전한 거리. 집에 도착해서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반가웠습니다. 6개월 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한국 어땠니?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최고였어요. 다시 가고 싶어요. 아버지가 놀랐습니다. 그렇게 좋았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특히 24시간 문화가 놀라웠어요. 언제든 필요한 것을 할 수 있고 언제든 안전하고. 그는 부모님께 지난 6개월을 이야기했습니다. 새벽 편의점, 24시간 스터디 카페, 심야 배달, 노래방, 찜질방. 모든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부모님은 놀라워하며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안전해? 새벽에 혼자 돌아다녀도 괜찮아. 그는 확신에 차서 답했습니다. 네, 토론토보다 훨씬 안전해요. 토론토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는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대학교 수업, 과제, 친구들과의 만남.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라졌습니다. 한국에서의 6개월이 그를 바꿔놓았습니다.
특히 밤 시간대의 생활 방식이 말입니다. 그는 이제 밤 10시 이후가 되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편의점은 있지만 위험했고, 카페는 닫혀 있었고, 배달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 과제를 하다가 배가 고팠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배달 앱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영업 중인 가게가 거의 없었습니다. 맥도날드와 피자헛 정도였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울이었다면 수백 개 가게 중에 고를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는 결국 집에 있던 시리얼로 배를 채웠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신기해했습니다. 정말 새벽 3시에 편의점이 안전해? 24시간 헬스장에 사람이 많아? 하지만 몇 번 이야기하고 나니 반응이 시들해졌습니다. 그래, 한국은 좋았구나. 근데 여긴 캐나다잖아. 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는 캐나다였습니다.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도시공학과에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주제는 서울의 24시간 인프라와 도시 안전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6개월간 모은 자료와 경험을 발표했습니다.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한 교수님이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토론토에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지 않을까요? 그는 준비한 답변을 했습니다. 서울도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밤 문화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 발전과 함께 야간 근무가 늘어나고 수요가 생겼고 민간 기업들이 24시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안전을 위해 CCTV와 경찰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비용보다 편익이 더 컸기 때문에 지속 가능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 권리는요? 24시간 일하는 사람들이 착취당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는 이 질문을 예상했습니다. 한국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 수당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최근에는 편의점 무인 시스템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세미나 후 여러 학생들이 다가와 질문했습니다. 한국 유학 추천하나요? 서울이 정말 그렇게 좋은가요? 그는 모두에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자유로운 생활을 원하면 서울만 한 곳이 없어요. 언제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는 인스타그램에 한국 경험을 계속 포스팅했습니다. 사진, 영상, 스토리.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팔로워가 3,000명에서 1만 5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대부분 캐나다와 미국의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댓글로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안전한가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교환학생은 어떻게 가나요? 그는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24시간 생활 가이드라는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이용법, 배달 앱 사용법, 24시간 스터디 카페 추천, 심야 대중교통 이용법. 실용적인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각 포스트마다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고 수천 명이 공유했습니다. 한 달 후 그는 캐나다의 한 온라인 매체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토론토 대학생이 본 서울의 24시간 문화라는 기사를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서울의 24시간 문화는 단순한 편의성이 아닙니다. 시간의 자유, 선택의 자유를 주는 시스템입니다. 밤형 인간이든 아침형 인간이든 모두 자신의 리듬대로 살 수 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토론토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새벽에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니 부럽다. 한국 가보고 싶어졌다. 일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과장이 심하다. CCTV가 많으면 프라이버시 침해 아닌가. 하지만 대부분은 긍정적이었습니다. 그 기사는 소셜미디어에서 바이럴되었습니다. 레딧, 트위터, 페이스북. 수만 명이 공유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작은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대학 신문, 지역 라디오, 유튜브 채널. 그는 가능한 한 많이 응했습니다.
한국의 24시간 문화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3개월 후, 그는 또 다른 놀라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CBC 캐나다 공영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세계의 24시간 도시들이라는 시리즈의 일부로 서울을 다루고 그를 가이드로 섭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여름방학에 그는 CBC 제작팀과 함께 다시 서울로 갔습니다. 2주간 촬영 일정이었습니다. 그들은 24시간 편의점, 스터디 카페, 헬스장, 배달 시스템, 심야 대중교통, 모든 것을 취재했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여기 이 편의점은 새벽 3시에도 손님이 10명은 됩니다. 그리고 직원은 친절하게 음식을 데워주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촬영팀은 놀라워했습니다. 감독이 말했습니다. 정말 당신이 말한 대로네요. 새벽인데 이렇게 안전하고 활기차다니요. 그들은 홍대 거리를 새벽 2시에 걸으며 촬영했습니다. 카페에 식당, 노래방, 모든 곳이 영업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카메라맨이 말했습니다. 토론토에서 이 시간이면 거리가 텅 비어 있을 텐데요. 그들은 24시간 스터디 카페도 취재했습니다. 새벽 4시에 방문했는데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과 인터뷰했습니다. 왜 새벽에 여기서 공부하세요? 학생이 답했습니다. 집에서는 집중이 안 돼요. 여기는 조용하고 다른 사람들도 공부하니까 자극이 되고 음료도 무료고 안전하고 좋은 점이 많아요. 배달 시스템도 실험했습니다. 새벽 2시에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2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뜨끈뜨끈하고 맛있었습니다. 감독이 감탄했습니다. 믿을 수 없네요. 캐나다에서 새벽 2시에 배달, 꿈도 못 꿔요. 그들은 배달원과도 인터뷰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배달원이 답했습니다. 물론 힘들죠. 근데 수당이 좋아요. 그리고 안전해요. CCTV도 많고 경찰도 자주 보이고요. 2주간의 촬영을 마치고 그들은 캐나다로 돌아왔습니다. 3개월 후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습니다. 제목은 솔 네버 슬리프스 인사이드 코리어즈 24-아워 시티였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방영 첫 주에 200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서울 가고 싶다. 캐나다도 이렇게 되었으면. 한국은 미래에 사는 것 같다. 다큐멘터리는 국제적으로도 주목받았습니다. BBC, CNN, 일본 NHK, 여러 해외 매체에서 인용했습니다. 서울의 24시간 문화는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관광객이 늘었고 교환학생 지원자가 급증했습니다. 서울시는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서울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는 이제 대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졸업 후 진로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캐나다에서 도시계획가로 일하라고 권했습니다.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서울. 그 도시가 계속 불렀습니다. 24시간 켜진 편의점 불빛, 새벽에도 안전한 거리, 언제든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는 결정했습니다.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말입니다. 서울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도시계획 분야든 IT 분야든 무엇이든 좋았습니다. 그 도시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 자유를 다시 느끼고 싶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놀라셨습니다. 한국에서 살겠다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거기가 저에게 맞는 것 같아요. 부모님은 걱정하셨지만 결국 지지해 주셨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됐다. 그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공부, 이력서 작성, 기업 리서치. 바빴지만 즐거웠습니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시점은 2025년 봄입니다. 그는 3개월 후 서울로 떠납니다. 한 스타트업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도시 데이터 분석 관련 일이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자신이 배운 것과 자신이 사랑하는 도시를 결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부러워했습니다.
너 정말 용감하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 그는 말했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 자신이 진짜 원하는 곳에서 살아야죠. 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자유로운 도시를 찾으신다면, 언제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으신다면 서울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 도시는 24시간 내내 깨어 있습니다. 새벽 2시에 마트가 열려 있고, 새벽 3시에 헬스장에 사람이 있고, 새벽 4시에 배달이 되고, 새벽 5시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의성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시간의 자유입니다. 선택의 자유입니다. 사회가 개인의 리듬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밤형 인간도 아침형 인간도 모두 환영받는 도시입니다. 그것이 서울입니다. 2년 전 그는 한국을 1년만 버티자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생 살고 싶은 곳이 되었습니다. 한 도시가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서울 고맙습니다. 그리고 곧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도 서울의 24시간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한국의 더 많은 놀라운 이야기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나라의 24시간 문화는 어떤가요? 서울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다른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댓글 기다리겠습니다.